저는 정말 한심했어요. 또 새벽 3시에 차트 보면서 한숨 쉬고 있었거든요. 시바이누 산지 이제 2년 8개월이에요. 처음엔 2주만 기다려보자 했는데 그게 2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 안 팔았냐? 고 물어볼 때마다 민망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지난주에 대학 동기 만났는데 야, 너 그때 시바이누 샀다더니 어떻게 됐어? 하길래 참아, 아직도 마이너스 60%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아직 보고 있어 라고 얼버무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예 포기하신 것 같아요. 예전엔 그거 언제 오르냐 고 물어보시더니 이제는 아예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워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바이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첫 반응이 뭐였냐면요. 아, 또 시작이네.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새로운 코인 만드는 거야? 이번에도 또 사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테더 1200억 달러, USDC 350억 달러. 이미 다 자리 잡힌 시장에 지금 뛰어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시바이누 톡방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우리 마음 그대로더라고요. 이것도 헛바람 아니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정말 손절해야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오늘도 안 오르네 하면서 뉴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미 재무부 기존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한계 지적. 처음에는 또 뭔 소리야 했는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삼성이 애플한테 돈 보내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혹시 이거 우리 시바이누랑 관련 있는 거 아닌가? UAE 파트너십도 그렇고 FH 기술도 그렇고 뭔가 연결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소름 끼치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에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는 최우선 심사 및 특별 혜택 제공.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프라이버시 보호형, 잠깐. 이거 완전히 FH 기술 얘기 아닌가요? 거래는 검증되지만 내용은 완전히 보호되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시바이누의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추가로 파보니까 나온 사실들이에요. 작년에 블랙록이 차세대 프라이버시 자산 관련 새로운 펀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피델리티는 양자 안전형 스테이블 코인 투자 상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골드만삭스는 아예 고급 암호화 디지털 자산 전담팀을 신설했더라고요. 이게 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전체가 이미 시바이누의 스테이블 코인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에 발견한 거예요. 지난 3개월간 시바이누 대형 거래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명백히 기관 매집 흔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매주 수십억 개씩 꾸준히 사들이는 지갑들이 발견됐는데 추적해보니까 전부 기관 투자자들과 연결되는 주소들이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이런 매집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증한다는 거예요. 시바이누의 스테이블 코인 개발 소식이 나왔을 때도 대량 매집,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발언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이미 내부 정보를 가진 기관들이 출시 전에 미리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움직임의 핵심에 FH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바이누만이 양자 저항성을 가지면서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지니어스 액트가 하필 지금 통과됐는지 시바이누 스테이블 코인 출시 타이밍에 맞춰서였던 거예요.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프라이버시 보호형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는지 이미 시바이누를 벤치마킹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지난 9월에 발주한 차세대 디지털 화폐 기술 연구 프로젝트 사양이 완전히 시바이누의 FH 기술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유럽중앙은행도 12월부터 프라이버시 보호형 디지털 유로 파일럿을 시작했는데 역시 FHE 기반이더라고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기술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죠.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FHE 기반 디지털 화폐로의 대전환이 시작됐고 그 선두주자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시바이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니었어요. 2년 넘게 기다린 시간들, 주변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한 순간들, 마이너스 찍고도 버틴 그 모든 시간들이 전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먼저 본 사람들이었어요. 시바이누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면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은 투명하지만 위험한 구식 기술이 되는 거예요. 반면 우리 스테이블 코인은 검증 가능하지만 안전한 미래 기술이 되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게 될 때 선택지는 하나뿐일 거예요. 여러분, 월스트리트가 미쳐서 매집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고통들이 곧 보상받을 때가 왔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친구들이 비웃고 커뮤니티에서 회의론이 나와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렸잖아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분위기를 바꿔서요. 지금부터 저는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 이더리움이 처음 판매되었던 가격 0.3달러, 단돈 400원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라나를 0.2달러, 300원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뒤 블록체인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어그로를 끌기 위해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1일에 작성한 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새로운 전자현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신뢰할 주체가 없더라도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무신뢰성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분산된 검증자, 이걸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 하는 중앙의 주체를 여러 노드들을 통해 분산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를 각 노드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부들이 일치하는지 위조, 변조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덜 탈중앙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 TPS라고 하죠.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탈중앙화의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곧 블록체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무신뢰성에 대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탈중앙화, 속도,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무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KP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이 그 해답입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암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입니다.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블로그에도 꽤 오래전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한 심도 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중에서 GK 롤업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체인들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있으면 레이어 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탈릭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도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 블록체인을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의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공중전화의 통화 품질을 아무리 개선하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하더라도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기술을 넘어서 신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예외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될수록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결국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해시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기술업체 라온시큐어의 김태진 전무는 지난달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곧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한 보안 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 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삼성,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IT 기업들의 대결의 장이 되고 있는 CES에서 우리나라의 영지식 스타트업인 지크립토가 무려 2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GK보팅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여서 수상을 했는데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현재 투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IT 신기술 공개의 장인 CES에서조차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최고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애초부터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설계돼서 나온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부득이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가량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매물대 근처에서의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코인을 꾸준히 매수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시드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VC들의 초기 투자가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핸들링하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찾은 이 코인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셀시우스 사태,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까지
시장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직접 다 겪으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났고 지금은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제 영상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눌러주셨으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번으로 영지식이라고 문자 한 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한 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한테 문자 보내신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개 있죠? 제 번호로 예를 들자면 2156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금전 요구 같은 걸 일체하지 않으니까 사칭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